치료돼. 써보셨어요? 한 2, 3년 전에 엠팩 그 JS 엠팩 같은 거는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 요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딜레이가 없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코잼이라고 이게 이제 코딩 쪽 아니요 누가 그냥 코잼이고요. 같이 재밌게 놀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불러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같이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소스를 뭐 뮤직 파일에 올릴 수 있고, 라이브 소스를 다양하게 새로 조합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분은 서버 쪽에 네, 백단이니까 그룹 단어가 사장님 아주 네, 대표를 저 공동 대표가 혜정 씨하고는 우리 또 처음 활동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냥 혜정인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얘기를 하기는 해야죠. 저는 이제 미디어 서버도 사라질 건데 원래 이제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잘 가고 질문을 안 했어야 되나? 2시간 더 일부러 짧게 그런 거 같아요. 깊은 질문 좀 제가 친구가 무용실에 그거 만지는데 걔도 무용실에 가요. 맨날 이제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2 학생의 진 프레임워크로 RESTful API를 더 잘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 개발이 황선우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더 쉽게 개발하고 싶었어요. 진 RESTful 개발기. 쉽게 말하면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황선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진 RESTful이 뭔지 소개를 하자면 이게 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RESTful API만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발표자 소개랑 진 RESTful 소개, 그리고 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RESTful API고요. 그리고 진 RESTful을 사용하면 RESTful API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진 RESTful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마무리 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학교 2학년 정보보안과에 재학 중인 17살 만 17살 황선우라고 하고요. 네.
원래는 예전에 자바를 사용하다가 2년 전에 고언어를 알게 돼서 지금은 고언어, 파이썬, 코틀린, 루비 등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기 제 깃허브 주소랑 제 이메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진 레스트풀을 소개하기 전에 진 프레임워크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고언어의 웹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웹 MVC 프레임워크인 레벨이랑 보팔로 비고가 있고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인 진, 에코, 아이리스 등이 있는데 저는 원래 레벨을 주로 사용을 하다가 파이썬, 클래스크 한번 사용해본 이후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에코도 있고 아이리스도 있는데 굳이 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진이 더 깃허브 스타수가 많아서 에코가 아마 13,000, 아마 진이 25,000 이렇게 했어서 진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으로 레스트풀 API가 어떻게 구현이 되길래 제가 진 레스트풀이라는 걸 만들게 됐는지 일단 진 프레임워크로 먼저 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코드인데요. 이거 눈으로 봐서 모르니까 직접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짜놨고요. 시간 부족할까봐 미리 짜놨는데 오히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네, 일단 직접 실행을 해보면 보시면 이렇게 서버가 5,000번 포트로 가동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인썸니아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직접 API 요청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요청을 날려보면 여기 옆에 혹시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헬로 진 저렇게 귀여운 앙증맞은 메시지를 날려주는 그런 API인데요. 방금 보시면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와서 네, 이런 코드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어떤 코드인지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저 터치 아이디 주기적으로 흔들어 줘야겠네요. 저 메인 첫 번째 코드에 R 이퀄 진 폴트 저 코드는요. 진 웹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인 설정에 다 같이 서버 구조체를 하나 포인터로 리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r.get 블라블라는 저 첫 번째 인자로 패스 그러니까 URL 패스를 주게 되고 두 번째 인자로 컨텍스트 포인터를 인자로 받는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는 함수를 주게 되는데 저 relative pass라는 인자로 HTTP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 두 번째에 오는 저 핸들러 함수를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미고요. 네, 마지막에 저 코드는 실제로 5,000번 포트에서 서버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서버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저 함수는 리턴을 하지 않고 저 서버가 종료되게 되면은 에러를 반환을 하게 돼서 제가 로그로 찍어주게 된 겁니다. 네, 실행했을 때 아까 저와 똑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었고요. 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고언어로 웹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HTTP 빌트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로 만든 웹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점은 파이썬이나 루비로 만든 백엔드 RESTful API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팅 언어라 많이 느린데 그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라서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의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벤치마크 결과표가 있는데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언어의 장점인데, 채널이랑 고루틴을 사용을 하면 병행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바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자바에서 스레드 사용하는 것보다 고에서 고루틴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구조가 MVC, 웹 MVC 프레임워크에 비해 작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있는데, 단점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제가 RESTful API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데 RESTful API만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약간 불편한 점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리스폰스를 전달한 후에 따로 리턴 구문을 사용을 해주지 않으면 함수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게 전 되게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시를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방금 펑션 같은 경우에는 콘텍스트 포인터를 인자로 받는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는 함수를 두 번째 메개변으로 줬었는데, 저 함수는 무조건 고정된 형태로 항상 그 형태로 사용한다는 게 웹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많은데 저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 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 컨텍스트에서 요청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 정보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일인지 아닌지 계속 검사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이 코드가 길어져서 저는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이건 다른 여타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실제로 진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간단한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그리고 게시글 쓰기, 삭제, 수정, 읽기 같은 거랑 그리고 댓글 쓰기, 읽기, 삭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구조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다 펼치기도 힘드네요. 폴더랑 파일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API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폴더가 7개인가요? 네, 7개 있고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라이브러리를 따로 개발을 한 거고요. 네. 이게 방금 그 프로젝트에서 딱 하나의 API만 따온 건데 게시글 수정 API인데, 여기 보시면 리턴문 한번 다 보시면 위에 계속 똑같은 C.어머가 있지 않나요? 항상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데 저럴 거면 하나로 붙여놓지 왜 따로 해야 되게 했을까라는 불만이 생겨서 저 반복적인 코드가 되게 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함수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요청에 대한 정보를 컨텍스트에서 받아오는 부분, 이 부분이 모든 함수에 다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좀 알아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지네요. 이게 안 되고. 네, 그래서 만들었어요. 진 레스트풀을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일단 진 레스트풀은요 플라스크 레스트풀이라는 익스텐션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처럼 그 언어도 진도 되게 동적으로 뭔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진으로 RESTful API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RESTful API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원과 자원에 대한 행위, 자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원은 구조체로 정의를 하고
자원에 대한 행위를 메서드로 정의를 함으로써 그 API를 실제 객체지향 코드로 표현하기에 되게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애먹었던 부분인데 실제 메서드에 매개 변수를 파싱을 해서 위아래 규칙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get 메서드 같은 부분을 문자열 정수, 문자열 이렇게 받았으면 네, 이러한 규칙으로 URL 규칙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에 HTTP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HTTP 메서드와 이름이 같은 그 자원의 메서드를 실행을 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서버가 동작을 하고 네, 이번에는 실제로 요청을 날려보진 않을게요. 똑같은 결과라서 딱히 재미가 없어서 네, 실제로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아까보다는 코드가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도 코드가 길어져도 더 보기가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저기 타입 샘플 스트럭트 구조체를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네, 정의해주는 부분 보이시나요? 저게 RESTful API의 자원을 표현한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샘플이라는 구조체 get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게 샘플 자원의 주소로 get 요청이 오게 되면 저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와 같이 디폴트로 서버를 만들어주고 API라는 걸 선언하게 되는데 저 부분은 제가 플라스크 레스트풀을 사용할 때 API라는 구조체를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저렇게 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API에다가 리소스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 저 /API /samples에 샘플즈 get에 저 get 메서드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썸니아로 요청을 날려보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앙증맞은 헬로진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리드미의 이그샘플인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위에 있는 이그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구현한 모든 기능들을 다 담아뒀고요. 저 샘플 리소스에 보시면 네, 진 네스트풀의 리소스라는 걸 인베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걸 왜 인베딩하냐면 저 리소스에 미들웨어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떤 API를 개발할 때 API 함수 딱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들웨어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미들웨어들을 필드로 넣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get 요청해 보시면 저기 인자로 문자 네임을 받게 되는데 저게 패스 베리어블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제이슨에다가 네임 필드에 그대로 인자로 받은 네임을 바로 담아서 2000번 포트, OK 포트와 200번 포트 HTTP 스테이터스 OK와 함께 반환해 주는데 이때 뒤에 있는 인티저 있잖아요. 반환해 주는 뒤에 인티저가 만약에 없다. 진 H 하나만 있다 하면 200번 포트가 200번 스테이터스 코드가 기본으로 등록이 되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 컨텍스트 저 부분 아까 봤던 핸들러 한주랑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 저기 데이터 제이슨 바디 있는데 리퀘스트 바디가 저기에 바인딩돼서 함수의 매개변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PI는 간단하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핑퐁입니다. 미들웨어가 있는데요. 미들웨어 뭘 구현할까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헬로월드를 콘솔에 출력해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처럼 API를 만들게 되고 그 API에다가 리소스를 등록을 하는 형태인데요. 중간에 add middleware라고 되어 있는데 저 add middleware 코드 이 부분 코드 보시면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sample middleware라는 함수가 오게 되고 그리고 뒤에 HTTP 메서드 get인데 저 HTTP 메서드 get은 문자열로 get입니다. 그냥 영어로 get.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HTTP 메서드 get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 미들웨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API 콜을 때려볼게요. 저기 일단 HTTP get 메서드 먼저 실행해 보자면 URL이 안 써도 들리시죠? 네. 이런 URL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 요청을 보내보면 아까 제가 진이라고 맨 뒤에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임에다가 진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저 진을 뭘로 바꿔볼까요? 고랭으로 바꿔보게 되면 네, 고랭으로 다시 제이슨에서 나서 HTTP 스테이터스 OK와 함께 반환을 해주게 되고 네,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더 묻는 건 없고요. 네, 리퀘스트에 이렇게 제 정보를 입력을 해서 보내게 되면 네, 네임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까 바디로 받는 구조체가 데이터 구조체가 필드가 네임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바인딩돼서 네,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AG를 무시해요. 그리고 아까 get 요청 보냈잖아요. 그래서 미들웨어 여기 보시면 헬로월드가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미들웨어 실행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코드고요. 네. 이거는 이그샘플인데 아까 봤던 그 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프로젝트 간단한 회원 가입 로그인 포스트 CRUD 그리고 댓글 쓰기 지우기 이 두 개 이 API만을 구현한 건데요. 아까는 폴더가 7개 그리고 한 폴더에 적어도 고언어 파일 3개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폴더 3개 그리고 한 폴더에 3개, 1개, 5개 이니까지 해서 총 몇 개죠? 네, 10개 정도 있네요. 10개의 파일. 아까 전과는 비교는 안 될 만큼 굉장히 적은 수의 코드만으로 RESTful API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목적과 완벽하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API인데도 이렇게 현저하게 코드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게시글 수정 API 같은 경우에 코드가 쓸데없이 길었었는데 그 코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코드가 이 코드였는데요. 세로로 길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이렇게 짧은 코드로 변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앞에 썼던 요청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이 인자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리턴 저 한 번의 코드만으로 리스폰스 보내기와 함수 종료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기였잖아요, 주제가.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해서 개발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 진 RESTful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아까 전에도 봤던 GitHub 주소고요. 파일은 api.co, error.co, init.co, resource.co, utils.co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기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utils.co가 제일 중요한 파일입니다. 네, 저거 없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저게 거의 메인이에요. 리플렉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제가 리플렉션을 이거 만든다고 처음 알게 됐어요. 이걸 만들기 전에는 리플렉션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 이름만 들어봤지 사용해본 적도 어떤 건지 본 적도 없는데, 저 밑에 보이시는 주소를 찾아가면서 제가 리플렉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리플렉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어떤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의 필드는 무엇이 있는지, 그 구조체의 메서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함수 아니면 메서드의 인자 값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리턴 타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 구조체 타입만으로 그 구조체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구조체의 메서드를 실행하고 그 함수를 실행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왜 떠있지? 어쨌든 방금 보셨던 파일 중에 API.co인데요.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일단 API 구조체는 저기 맨 위에 보이는 저 모양대로 구현이 됐고요. 보시면 밑에 New API가 있는데 그 고 언어에는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 값을 세팅해주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 API에 자원을 등록을 하기 위한 함수인데요. 만약에 제가 진 서버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아놓고 API를 만들어서 리소스를 등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리소스를 임시로 저장을 하는 리소스 저 맵이랑, 그리고 그냥 등록하자마자 바로 API에다가 때려 박아버리는 그런 저 레지스터 리소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 레지스터 리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리플렉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타입 오브 리소스 넘 메서드 있는데 저게 저 리소스의 메서드가 몇 개 있는지를 받아오는 부분이고요. 저 밸류 보시면 저 리소스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장을 하는 부분이고, 저 메서드는 지금 순회하고 있는 몇 번째 메서드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메서드의 이름이 HTTP의 메서드와 이름이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HTTP 메서드에는 get, post, patch, delete, option, trace 등이 많아서 따로 함수를 빼줬고, 그리고 저 pass, args, argv 저 부분은 저 메서드에 인자값들이 뭐가 있는지를 슬라이스로 반환을 해주고, create URL은 파싱된 인자값 바탕으로 방금 보셨던 스트링 0, 인트 0, 인트 1, 스트링 2 이런 식으로 URL 규칙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저 create 핸들러 펑크가 제일 만들기가 힘들었는데요. 저 코드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리소스 구조체인데요. 이 리소스 구조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베딩을 하든 하지 않든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왜 구현을 했냐면 방금 전에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 처리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 부분도 솔직히 거의 임시입니다. 인베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면 미들웨어 처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했고요. 저 미들웨어 처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UTS 납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엄청 이 PPT에는 담기 힘들어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 라인이네요. 일단 제일 위부터 보시면 저 is HTTP 보이네요. 9시 30분에 몇 분가요? 10분 남았어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저 부분이 HTTP 메서드인지 인자로 받은 저 문자열이 HTTP 메서드 중에 하나인지를 판별하는 건데, 저 위에 보시면 이것들이 HTTP 메서드들입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이 슬라이스에 포함이 되면 HTTP 메서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HTTP 메서드가 아니다라고 판별했고요. create URL 이 부분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싱된 아규먼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링, 인티저, 플로트 64, 불리언까지 해서 총 4개 4개 인자 값을 하는 거고요. 방금 진 컨텍스트 포인터랑 구조체도 인자로 올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URL에서 그냥 배제를 해버리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리플렉션을 사용을 해서 그 메서드, 어떤 메서드에 인자값이 뭐뭐 있는지를 슬라이스로 반환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짜는데 오류가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50번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메서드의 타입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메서드의 인자 타입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인자 타입이면 오케이 하고 쓸 수 없는 인자 타입이면 에러를 반환하는 패닉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혹시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직접 이 주소로 들어가서 제대로 코드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create values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자원의 특정 메서드를 가져왔을 때 그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서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인자 앞들에게 들어갈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구조체의 인스턴스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인스턴스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실제로 컨텍스트 포인터에서 URL에 들어있는 패스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리퀘스트 바디 같은 부분들을 추출해서 인스턴스로 생성을 해서 함수의 매개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진의 핸들러 펑션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핸들러 펑션의 구조가 무조건 진 컨텍스트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받는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는 함수여야 한다 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만든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진에 등록 가능한 핸들러 펑션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함수고요.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스 모두 그렇지만 아까 create value를 사용해서 그 어떤 자원의 메서드를 콜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에서 메서드를 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의 단점은 아무래도 전 처리가 좀 거치다 보니까 API가 많이 느려질 수도 있다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느린 것보다는 코딩하기 쉬운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고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앨 거기 때문에. 방금 create URL 부분 저게 이런 만약에 문자 하나랑 인티저 하나가 그 인자로 들어왔다 하면은 이런 문자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일단 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RESTful API를 더 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방법 외에도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JSON 외에 다른 데이터 형식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멀티파트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 함수인자로 인티저, 플로트 64, 스트링, 볼 밖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제 능력이 부족을 해서 제가 RESTful API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조차 의문인 점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고요. 그리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 이거 드릴게요. 네. 전 성능보다 코드 스타일이 더 예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성능은 딱히 고려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될 때 성능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효율적인 코드도 좀 들어가 있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한 뒤에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예. 저기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자기가 이제 편하게 만들기 위한 걸 자꾸 더 붙이다 보면 네.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하단을 자꾸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럼 위에서 제공 안 하는 기능 때문에 자꾸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일단 익스텐션이라는 것이 확장인데 필요하면 사용을 하면 되고 저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저게 필요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HTTP 빌트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 RESTful을 써라라고 강요는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저 성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HTTP 빌트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거나 어셈블리 로우 소켓을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세 번째 발표 시작하셨습니다.